GCD는 인터넷 할 때 웹브라우저 뭐 써요? 요즘 크롬 제일 많이 쓰는 거.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면 혹시 익스플로러라고는 알아요? 그거 옛날에 되게 많이 써서. 그 파란색이 요즘엔 안 쓰죠? 요즘엔 어느 순간부터 안 쓰죠. 혹시 넷스케이프는 알아요? 처음이에요? 아, 이게 또 세대 차이 난다. 사실 지금 와서 이 구글 크롬이나 애플 아이폰의 시대가 어떻게 열릴 수 있었나 그 기원을 찾다 보면은 나오는 사건이 있어요. 바로 26년 전이죠. 1998년에 미국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했던 반독점 소송인데요. 오늘은 이 기술 세계의 큰 전환점이 됐던 MS의 반독점 소송을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GCD는 그럼 윈도우가 CD에 담겨서 팔리고 그거 사려고 막 사람들이 줄 서고 그런 시절 기억 못하겠죠? 당연히. 언제? 그게 그런데 2000년대 중반까지도 그런 풍경이 벌어졌어요.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중반까지는 정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의 존재감이 대단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에 개인 컴퓨팅의 중심은 PC였잖아요. 그리고 그 PC 대부분에는 윈도우 운영체제가 깔려 있었고요. 거의 독점적으로 운영체제를 공급하는 MS는 정말 엄청난 기업이었죠. 그런데 이 MS가 정말 잘 나갔던 1998년에 미국 법무부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MS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이게 정말 역사적인 소송이었죠. 왜 독점금지법 위반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때는 인터넷 완전 초기 시절이었잖아요. 이때 웹 브라우저 시장에서 엄청 핫했던 게 뭐냐? 아까 얘기했던 넷스케이프입니다. 넷스케이프가 1994년에 먼저 웹 브라우저를 내면서 시장을 선점을 했고요. 그러자 빌 게이츠가 깜짝 놀라서 1995년에 부랴부랴 내놓은 게 바로 MS 익스플로러였습니다. 그런데 초기 반응이 영 별로였어요. 그러자 MS가 이거를 윈도우에 무료로 끼워 넣은 거예요. 원래는 유료였는데, 그리고 PC 제조사들에게 압력을 가했죠. 너네 이 PC에 윈도우 깔려면은 익스플로러도 기본으로 설치해야 돼 라고요. 넷스케이프는 유료인데 익스플로러는 공짜로 막 뿌리니까 당연히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넷스케이프 점유율이 순식간에 쪼그라들었고요. 거의 고사일보 직전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걸 근거로 미국 정부가 MS가 윈도우의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했다라면서 소송을 낸 거죠. 근데 그게 소송을 걸 만큼의 문제가 되나요? 제품을 공짜로 뿌리면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당시에도 엄청 논쟁이 됐어요. 보통 독점을 규제하는 이유는 이게 소비자 후생에 저해될까 봐, 즉 가격을 마음대로 높일까 봐거든요. 그런데 MS는 달랐죠. 사실 윈도우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고 거기에 그냥 추가로 익스플로러를 끼워준 거니까는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도 손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빌 게이츠 MS 창업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공짜로 익스플로러를 제공해서 덕분에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렇게 편하게 이용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는 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일이다 라고요. 그럼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나요? 이 1심 재판에서 MS가 완전히 패했습니다. 이 독점금지법 위반이 인정됐을 뿐 아니라 회사를 2개로 쪼개라 라고 명령이 나온 거예요. 이 판결이 참 의미 있었던 게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반독점 사건의 규칙이 바뀐 거죠. 시대가 바뀌었고 가격보다는 혁신을 저해하느냐 아니냐가 독점 사건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MS가 만약에 그렇게 넷스케이프를 방해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넷스케이프와 익스플로러가 계속 경쟁을 하면서 웹 브라우저의 혁신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장은 소비자한테 금전적인 손해가 없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손해인 거죠. 왜냐하면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쓸 수도 있었는데 못 쓰게 된 셈이니까요. 그래서 그때 MS가 회사 2개로 쪼개졌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항소심 법원에서는 2001년에 독점 남용은 맞는데 뭐 이걸로 회사를 분할할 것까지는 아니야 라고 봤고요. 그래서 미국 정부와 MS가 합의를 했어요. 이제는 MS가 경쟁사의 진입을 막는 각종 장벽을 두지 못하도록 말이죠. 물론 그때는 이미 넷스케이프는 거의 사망한 상태였고요. 대신 이 판결 덕분에 다른 경쟁사들이 아주 큰 수혜를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앞에서 얘기한 구글과 애플이죠. 어떻게 구글과 애플이 수혜를 보게 되나요? 2008년에 구글이 크롬을 처음 내놓은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예전 같으면은 MS가 그 크롬을 윈도우에 제대로 실을 수 있도록 감히 두고 받겠어요? 어떻게든 밟아버렸겠죠? 근데 이제는 그런 짓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크롬은 불과 4년 만인 2012년에 익스플로러를 제치고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섭니다. 이렇게 공정하게 경쟁을 하니까 성능에서 더 앞선 크롬이 단숨에 시장 판도를 뒤집어 놓을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익스플로러는 그 이후에 급격하게 쪼그라들었고 공식적으로 서비스가 지난해 종료됐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애플 아이팟 알죠? 아이폰 이전에. 예. 그 아이팟이 2001년에 출시가 됐는데 폭발적으로 팔리기 시작한 거는 윈도우용 아이튠스가 나온 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PC에서 아이튠스 제공 못해 이렇게는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반독점 소송 덕분에 만약에 애플이 당시 아이팟에서 성공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애플이 아이폰을 2007년에 그렇게 출시해서 모바일 시대를 열어가지는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렇게 MS의 반독점 소송의 수혜를 받던 구글과 애플이 바로 지금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구글은 검색 엔진 시장에서 그리고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행사하고 있다라고 미국 정부가 소송을 건 건데요. 이게 뭔가 아이러니하면서도 결국 역사는 돌고 돈다라는 걸 깨우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딥다이브 한애란이었습니다.